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저가를 추출해보는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저가의 대상은 이제 우리가 매매에 대한 최저가고요. 그 매매 대상 자체는 헬리오시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아니라 여러분 집 근처에 아무 아파트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적용되는 대상이고요. 다만 저는 그 예제로 그냥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그 아파트 자체를 제가 이제 매매가의 최저가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이썬 웹크롤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이 셀레니움은 동적 크롤링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고, 이게 어디에서 어떤 장점에 쓰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과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판다스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헬리오시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추출을 하는 그 결과값을 엑스포트하는 과정에서 판다스를 이용해 가지고 엑셀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은 우리가 셀레니움 자체가 라이브러리가 동적으로 완전히 이제 랜딩, 그러니까 화면의 페이지가 완전히 보여진 상태에서 크롤링을 해오는데, 이 화면에 보여지는 랜딩되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타임 슬립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PC 환경에 따라 몇 초를 둘지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5초 정도 여유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문법은 def와 for문과 if문이 있는데, def 자체는 우리가 헬리오시티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글자를 문자죠, 문자 자체를 이제 숫자로 변환할 때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요. 라이브러리가 아닌 이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쓸 겁니다. 그리고 for문과 if문은 우리가 그 셀레니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태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태그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태그들을 하나씩 불러오면서 정보를 가져올 때 이 포문을 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매가가 실제 매매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할 때 우리는 조건문인 if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헬리오시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자, 여기 자체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서 헬리오시티 저는 검색을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크롤링을 할 때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대상에 대한 페이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걸 쓰냐? 셀레니움을 쓰는 겁니다. 셀레니움을 써가지고 우리가 크롤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고요. 셀레니움을 써서 우리는 뭘 쓰냐? 태그 자체를, 분석된 태그를, 데이터 정보를 가져올 때 셀레니움을 씁니다. 뷰티풀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번 영상에는 셀레니움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크롤링한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을 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 판다스를 쓸 겁니다. 판다스 써가지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최저가를 우리가 ID, 즉 이제 저는 이제 파이참을 쓸 건데요. 파이참에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19억의 매물로 나온 이 정보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최저가에 대한 엑셀의 출력을 여러분들이 따로 페이지 또는 뭐 엑셀로 추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참을 쓰는 것도 좋은데 오픈파이엑스를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디자인적인 기능을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보이드 처리를 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영 처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픈 파일을 음영 처리를 주거나 오픈 파일 엑셀을 쓰면 굉장히 유용한 걸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데이터 크롤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과정에서 페이지 분석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자, 자, 보시면 굉장히 큰 매물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이제 웹드라이버에 대해 이제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태그를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자, 태그를 분석을 할 때, 자, 여기 검사점 있죠? 검사점. 검사점이 뭐냐? 우리가 태그를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검사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검사점을 누르고 이게 활성화된 이게 표시예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텍스트라는 클래스 스팬 태그 안에 클래스가 텍스트라는 속성 안에 우리가 헬리오시티 백구동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잘못 눌렀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태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먼저 크게 보면은 이 한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정보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헬리오시티 409동 정보도, 헬리오시티 218동 정보도. 그렇게 정보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조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키보드에서 좌측 이제 커서 있죠. 좌측 커서를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접힌 게 이제 이게 펼쳐진 게 이제 접히거든요. 태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보니까 아이템 false 자체가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 정보인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보세요. 내려오면 정보가 하나씩 바뀌죠?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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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즉, 한 페이지에는 기본 디폴트로 20개의 태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면 20개 이상의 이제 새로운 태그 정보들이 새롭게 보이면서 이제 동적으로 네이버에서 그렇게 개발을 해 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20개의 정보를 나온 정보를 가져올 건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정보를 한번 열어보고요. 아이템 타이틀 안에 크게 보면 아이템 타이틀 div 태그 안에 클래스가 아이템 타이틀인 곳에 이제 이 헬리오시티에 대한 텍스트, 즉 어떤 몇 동 몇 호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클래스가 tx 텍스트인 거에 텍스트 정보를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드라이버 해서 뭐 find 뭐 예를 들면 find element 해가지고 by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클래스 네임 해가지고 클래스 네임에서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좀 줄일게요. 드라이버 find element에서 우리가 by 클래스 네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 보여드리는 거고, 상단에 아이템 타이틀 있죠. 아이템 타이틀로 먼저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한 번 더 내려올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보시면 여기 안에서 아이템 타이틀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올 게 스팬 태그 안에 클래스가 텍스트인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리려면 여기서 다시 이어가지고 어떻게 써요? find element에서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겁니다. by class name. 클래스 네임 자체가 또 어떤 거예요? 텍스트인 정보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보가 이제 헬리오시티 여기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텍스트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속성 값에 텍스트를 넣어주면 정보가 마지막에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정보들까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게 이제 타이틀 정보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타입도 한번 볼까요? 타입도 보면은 자, 우리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div 클래스 이 안에 월세라는 게 이제 클래스 네임이 타입인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우리가 연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추출하냐?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에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by의 클래스 네임이 어떤 거예요? price line. 이걸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보시면 타입 자체가 클래스가 또 타입인 거잖아요. 위에서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find element에서 위에서 보시는 by 클래스 네임이 타입인 거에 타입까지 오시면 정보가 딱 이게 월세에 바로 여기 하나 찍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텍스트로 타입에 있는 텍스트 찍으면 월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이제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까지 이제 추출을 하는 게, 프라이스 라인의 클래스 네임에 스팬 태그가 클래스가 타입인 거에서의 월세 정보의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볼까요? 프라이스 라인 안에 이제 가격은 어디 있는지. 가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가격 바로 여기 있네요. 프라이스 라인에 가격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슬래시라는 거 안에 이제 우리가 280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프라이스 안에 전체 텍스트를 하나 다 가져올 겁니다. 전체 텍스트를 이걸. 그러면 우리는 굳이 프라이스랑 슬래시를 나누지 않고 타입 전체에 대해서 가격을 그냥 가져올 거고요. 타입이 아닙니다. 프라이스에 대한 가격 전체를 가져올 때 그냥 여기에 예를 들면 프라이스에서 마지막에 해서 텍스트로 그냥 해가지고, 그러면 정보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4억 해서 280으로 나올 겁니다. 이 4억이 280인데 우리는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파싱을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어떤 걸로 스플릿을 해요? 요걸로 스플릿을 하면은, 즉 이거는 스플릿 파이썬 기본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로 처리를 해주면 이게 바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리스트 형식으로 바뀌어서 4억 280이라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이거는 첫 번째 요소 인덱스에, 이거는 두 번째 요소로 해가지고 정보를 따로따로 가져오는 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가능한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까지 봤으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아파트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걸 볼까요? 스펙 부분인데, 자, 이 스펙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인이라는 전체 큰 이 라인이라는 정보 안에서 타입도 있고 스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펙 안에서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 게, 자, 보세요. 스펙 안에서 라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이 크게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클래스가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스펙이라는 밑으로 정보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냐?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게, 이게 라인 1, 상위에 있는 라인이 1이고 이게 라인 2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게 라인 2, 이게 라인 2, 이게 라인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편의상 라인 1, 라인 2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냐? 한번 우리가 똑같이 했던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드라이버. 여기서 이제 find element로 할 겁니다. 왜? 우리가 라인이 두 가지잖아요. 라인이 두 가지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가져오려면 라인 자체를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보를 다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소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게 라인 1. 이게 라인 1으로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요소, 인덱스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라인 2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뭐 이제 첫 번째 요소라고 했을 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요소들이 우리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콤마 형식으로 이제 쭉쭉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콤마, 콤마. 그죠? 그럼 콤마 요소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텍스트를 먼저 가져오고 요 그리고 이 스플릿을 해가지고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콤마 형식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가져오면 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요소는 0. 첫 번째 요소부터 끝까지 다 가져올 거면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0 요소에서도 이제 0 요소를 가져오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요소.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 슬래시에 대한 부분에도 우리가 또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크롤링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더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크롤링에 대한 태그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엑셀로 추출을 하고, 그 엑셀로 추출한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이제 태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번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분석한 이 태그 과정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